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과 손학규 대표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묻는 손학규 대표의 경고에 이현주 의원은요, 나는 반문이다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정말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11월 9일 자유한국당 청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른 당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당과 아무런 협의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당적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확고한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제 입장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손학규 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손 대표께서는 반문입니까? 친문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부장. 네. 이현주 의원이 세게 반격이 나왔어요. 네. 이 지금 보수의 적자를 둘러싸고 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삿바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그렇죠. 있고요. 이 가운데서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현주 의원이 한국당의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미리 사전에 양해라든지 아니면 한국당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당에 쓴소리를 하러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당연히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네. 해당 행위거든요. 이른바. 그런데 이 당대표가, 원내대표도 아니고 당대표가,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누구를 상대로 직격탄을 날리는 것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현주 의원은 자신의 정체성은 보수기 때문에 분명하게 손학규 대표의 정체성과 노선을 밝혀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최근에 이현주 의원의 행보와 이 발언들을 보면, 글쎄요, 뭐 보수의 아이콘이다.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최근에 꺼냈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천재다. 7, 80년대는 경제라도 좋았는데 등등등.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현주 의원이 출발은 민주당에서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국민의당으로 가셨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최근에 하는 발언들을 보면 예전에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많이 다른데 물론 뭐 정치인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또 설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현주 의원의 변신이 좀 국민들 보기에는 이렇게 빨리 바뀔까? 이런 네. 부분에 또 언제 어떻게 또 바뀌지? 다음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전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보면 지금 결국 바른미래당이 내부에서 사실은 이게 골마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결국 네. 바른미래당 자체가 지금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반문이요, 친문이요 묻고 이렇게 또 아까 좀 전에 이제 방송에 앞서 정치데스크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출연했었는데 그 나한테 이제 이현주 의원 묻지 마세요.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뭐 손학규 대표도 좀 할 말은 없죠.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은 많이 바꿔오셨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이 불명확한 정체성 네. 이것 자체가 지금 아마 이현주 의원을 발언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현주 의원의 이 보수 행보는요, 본인의 개인 방송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개인 방송 구독자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보수 쪽은 미개 질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선배, 연장자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뭐냐면 이 좌파 쪽은 이 어떤 그 전체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네, 그게 뭐 나이나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까 이 정체성이 바뀐 이유 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아까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설명 아닐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 진보 쪽의 당에 있을 때 뭐 전체주의 같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수진 부장. 민주당이 전체주의 같은 게 있었다. 네. 그러면 당시에 나왔어야죠. 네. 네. 설명이 저는 잘 안 된다고 보고요. 우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2012년 총선 때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인재였습니다. 네. 당시에 한명숙 대표의 기자회견 때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민주당에 어울리는 인사라서 영입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을 오래 지내면서 수많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놨고요. 여러 가지가 기억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현종 논설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당적을 바꾼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정치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자기의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당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크게 다가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진솔하게 그러니까 무엇이 민주당의 문제고 그래서 자신은 왜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에 대해서 네. 아주 마음 있는 그대로 네. 진실하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이현주 의원의 이렇게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또 이 논란에 가세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이런 갈등들 자체가 이제 불거지면서 결국은 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당이 지금 사실 뭐 이현주 의원은 보면 본인이 사실 영도 여고 출신이거든요. 네. 영도 쪽에 보면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 지역과 영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현주 의원은 광명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전망들이 정치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의 발언 자체가 보면 바른미래당의 어떤 미래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인데 사실 그래서 어떤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당 행사에 가서 나는 이 당에 오고 싶다라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상당히 해당 행위죠. 그런 네. 면에서 비춰본다면 이게 사실은 이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을 좀 증폭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저는 이현주 의원이 뭐 본인이 소신이 있다면 빨리 가야죠. 뭐 여기 네. 있으면서 계속 그쪽에 뭐 오라 뭐 간보고 이런 행동보다는 본인이 그쪽이 맞으면 네. 그쪽 당적 옮겨서 그쪽 당 가는 게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떳떳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도 지역 출마 얘기 정치권에서 전망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일까요? 거기 자리를 나 출마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뜻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도와줄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 떠도는 소문하고 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아, 이렇게 그래요?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의 깃발을 누가 들 것인가. 그러니까 통합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겨루고 있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도전이 지금 유력시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본인의 공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이현주 의원의 말이 좀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이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네. 그거는 조건부죠. 그러니까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충분히 들리고요. 또 혼자서 입당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혼자라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정치인들의 말들은 한 단어 한 단어 다 곱씹어서 의미를 부여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왜 말이 달라졌지? 라고 착각을 하기 딱 쉬운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죠. 내일 또 어떤 얘기 할지 모르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고. 이 가운데서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현주 의원이 한국당의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미리 사전에 양해라든지 아니면 한국당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당에 쓴소리를 하러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당연히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네. 해당 행위거든요. 이른바. 그런데 이 당대표가 원내대표도 아니고 당대표가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누구를 상대로 직격탄을 날리는 것 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현주 의원은 자신의 정체성은 보수기 때문에 분명하게 손학규 대표의 정체성과 노선을 밝혀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최근에 이현주 의원의 행보와 이 발언들을 보면 글쎄요. 뭐 보수의 아이콘이다.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최근에 꺼냈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천재다. 7, 80년대는 경제라도 좋았는데 등등등.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현주 의원이 출발은 민주당에서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국민의당으로 가셨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가서 최근에 하는 발언들을 보면 예전에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많이 다른데 물론 뭐 정치인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또 설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현주 의원의
변신이 좀 국민들 보기에는 이렇게 빨리 바뀔까? 이런 부분에 또 언제는 어떻게 또 바뀌지? 다음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전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보면 지금 결국 바른미래당이 내부에서 사실은 이게 골마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결국 네. 바른미래당 자체가 지금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반문이요, 진문이요 묻고 이렇게 또 아까 좀 전에 이제 방송에 앞서 정치데스크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 나한테 이제 이현주는 묻지 마세요.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뭐 손학규 대표도 좀 할 말은 없죠.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은 많이 바꿔오셨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른미래당이 가지고 있는 이 불명확한 정체성 네. 이것 자체가 지금 아마 이현주 의원을 발언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현주 의원의 이 보수 행보는요, 본인의 개인 방송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개인 방송 구독자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보수 쪽은 위계 질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선배, 연장자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뭐냐면 이 좌파 쪽은 이 어떤 그 전체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네, 그게 뭐 나이나 이런 거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까 이 정체성이 바뀐 이유 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아까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설명 아닐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 진보 쪽에 당에 있을 때 뭐 전체주의 같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수진 부장. 민주당이 전체주의 같은 게 있었다. 네. 그러면 당시에 나왔어야죠. 네. 네. 설명이 저는 잘 안 된다고 보고요. 우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2012년 총선 때 한명숙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인재였습니다. 네. 당시에 한명숙 대표의 기자회견 때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민주당에 어울리는 인사라서 영입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을 오래 지내면서 수많은 논평을 내놨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놨고요. 여러 가지가 기억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현종 논설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당적을 바꾼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정치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자기의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당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으로 크게 다가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진솔하게 그러니까 무엇이 민주당의 문제고 그래서 자신은 왜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에 대해서 네. 아주 마음 있는 그대로 네. 진실하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이현주 의원의 이렇게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또 이 논란에 가세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은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이런 갈등들 자체가 이제 불거지면서 결국은 뭐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당이 지금 사실 뭐 이현주 의원은 보면 본인이 사실 영도 여고 출신이거든요. 네. 영도 쪽에 보면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 지역과 영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현주 의원은 광명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전망들이 정치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의 발언 자체가 보면 바른미래당의 어떤 미래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인데 사실 그래서 어떤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당 행사에 가서 나는 이 당에 오고 싶다라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상당히 해당 행위죠. 그런 네. 면에서 비춰본다면 이게 사실 이제 내부적인 어떤 갈등을 좀 증폭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비춰본다면 저는 이현주 의원이 뭐 본인이 소신이 있다면 빨리 가야죠. 뭐 여기 네. 있으면서 계속 그쪽에 뭐 오라 뭐 간보고 이런 행동보다는 본인이 그쪽이 맞으면 네. 그쪽 당적 옮겨서 그쪽 다 가는 게 오히려 정치인으로서는 떳떳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도 지역 출마 얘기 정치권에서 전망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일까요? 거기 자리를 나 출마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뜻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도와줄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 떠도는 소문하고 또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아, 이렇게 그래요?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의 깃발을 누가 들 것인가. 그러니까 통합의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겨루고 있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도전이 지금 유력시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본인의 공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이현주 의원의 말이 좀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이라는 발언이 나왔고요. 네. 그거는 조건부죠. 그러니까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충분히 들리고요. 또 혼자서 입당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혼자라기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정치인들의 말들은 한 단어 한 단어 다 그렇습니다. 곱씹어서 의미를 부여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왜 말이 달라졌지? 라고 착각을 하기 딱 쉬운 말이에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죠. 내일도 어떤 얘기할지 모르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고.